반갑습니다. 비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스 서버의 해킹 시도를 막아주는 보안 강화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제 나스 서버를 사용하면서 로그센터에서 이 접근 시도가 되는 것들을 쭉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기존에는 엄청나게 그렇게 경고나 이런 어떤 형태 또는 외부에서 다음과 같이 제 메일 서버나 또는 뭐 기타 다른 어떤 SSH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접근 시도가 있어 가지고 해킹 시도한 내용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막아내는 그런 방법에 대한 것들을 디테일하게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 설치 이후에 패키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 보안 어드바이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 어드바이저에서 기준 설정을 고급에 들어가게 되면 보안의 기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보안 기준 부분이 초기 설치 때는 가정 및 개인용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보안 기준을 꼭 직장 및 비즈니스 경우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보안에 그런 어떤 철저한 그런 어떤 규칙을 적용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다음과 같이 가정 및 개인용의 보안 그런 어떤 체크 항목과 그죠, 여기 많이 비어 있죠. 이렇게요. 체크 항목과 직장 및 비즈니스의 체크 항목과는 엄연히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안 어드바이저의 그런 어떤 기준을 직장 및 비즈니스 경우로 맞춰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스캐닝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스캐닝을 해주게 되면 이 각각 5개 항목 멜웨어나 그 다음에 시스템, 계정, 네트워크, 업데이트 전체의 그런 어떤 형태의 항목들을 자동으로 다 체크를 해줍니다. 체크를 해주고 빠진 부분, 취약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자기가 이제 알려줌으로써 그런 것들을 하나씩 체크해 가지고 보안을 강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태의 아까 보셨던 고급에서 개인 및 가정용으로 했었을 때는 이 계정의 패스워드 부분이나 기타 뭐 사용자 계정 부분이나 네트워크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그냥 내부에서 설정해서 사용하는 형태로만 이렇게 보안을 설정을 해줘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체크가 안 돼지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고급에서 보안 기준을 직장 및 비즈니스용으로 맞춰주고 다음과 같이 5개 항목의 보안 상태가 양호한 형태로 나오게끔 만들어야만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보안 어드바이저의 보안 기준은 직장 및 비즈니스용으로 선택을 해줘라. 그 다음에 하나씩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제어판 안에 사용자 계정이 있습니다. 사용자 계정에 초기 설치 시 어드민 계정과 게스트 계정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을 대부분 어드민 계정을 활성화를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 어드민 계정은 꼭 비활성화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 게스트 계정도 꼭 필히 비활성화 시켜가지고 사용 안 함으로 해서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드민 계정으로 이렇게 접속 시도하는 경우들이 나스 서버에 이제 어드민 계정이 있다는 걸 아는 그런 해커들이 많이 접속 시도를 어드민 계정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자기만의 어드민 계정을 만들어서 이 어드민 계정 안에 사용자의 그런 어떤 권한과 그룹 권한을 어드민 계정하고 동일한 그런 어떤 권한을 줘서 사용하는 형태로 쓰셔야 취약한 부분들을 막아줄 수 있고 어드민 계정으로 접근하는 것들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계정 안에 고급 설정 부분이 있는데요. 요 고급 설정 부분 안에도 기본적으로 개인 및 가정용으로 세팅하게 되면 뭐 지금 특수문자 부분이나 약한 패스워드, 최소 패스워드 이런 부분들 있죠. 대소문자 포함 이런 것들이 체크가 안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워드 부분도 강력한 그런 어떤 패스워드를 쓸 수 있게끔 적용을 다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총 6개를 다 체크해서 계정 생성 시 패스워드가 특수문자, 그죠? 대소문자까지 다 체크하고 패스워드 길이까지 어느 정도 지금 패스워드 강도의 그런 어떤 규칙에 합당했었을 때, 적합했었을 때 생성되게끔 만들어줘야만이 해킹 시도로부터 그런 어떤 부분들을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어드민 계정과 게스트 계정은 꼭 막아놔라. 그 다음에 고급에서 패스워드 강도 규칙을 최대화해 가지고 패스워드를 강한 그런 어떤 패스워드로 사용해야 된다.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서비스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NAS를 사용하는 주 목적에 해당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파일들을 공유해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 부분도 있죠. 그래서 파일 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이 뭐 삼바, AFP, 그 다음에 NFS, FTP, TFTP, Rsync 등 이런 어떤 파일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이 파일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우리가 진행을 할 때는 자기가 필요한 그런 어떤 파일 서비스 이외에는 다 비활성화를 해놓고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꼭 사용해야 될 파일 서비스 같은 경우는 방화벽을 설정을 해가지고 방화벽을 거쳐서 가는 형태로 세팅을 해줘야만이 아까 보안 어드바이저에서 보셨던 그런 어떤 형태의 보안 강화 정책에 맞는 형태로 적합하게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다음과 같이 저는 이제 삼바 서비스만 활성화해 놓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AFP나 요건 이제 맥에서 사용하는 거죠. NFS까지도 일단 비활성화를 해놓고 저는 삼바 서비스만 활성화해서 보안을 강화해 놓은 상태고요. FTP 서비스가 있는데 FTP 서비스도 일반적으로 FTP 서비스는 다 취약한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FTP 서비스를 사용하지 마시고 SFTP를 활성화해서 사용하십시오. FTP는 아예 활성화를 비활성화로 바꿔놔 버리시고요. 그래서 SFTP로 이렇게 해놓고, 또 SFTP도 요즘 많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포트가 22번 포트잖아요. 그래서 이 22번 포트도 변경을 해가지고 알아볼 수 없는 다른 어떤 포트로 변경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세팅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TFTP는 암보드나 이런 어떤 형태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비활성화해서 사용하십시오. 그 다음에 Rsync는 터미널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 Rsync서비스를 활성화하신다면 이것도 똑같은 그런 어떤 SSH의 포트를 통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Rsync를 사용하기 위해서 활성화 체크를 하셨다면 여기에 포트 번호도 다른 특이한 번호로 해가지고 알려지지 않는 번호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거와 SFTP와도 별개의 그런 어떤 포트로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파일 서비스 세팅 관련해 가지고는 그런 어떤 형태로만 세팅을 해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될 게 어떤 게 있냐면, 일단 뭐 사용자 계정 부분이나 패스워드 부분이나 파일 서비스를 다 봤기 때문에 이제 네트워크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네트워크 부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NAS 서버에 접근하는 DSM 설정 부분이 있죠. 거기에 포트 번호가 5000번이고요. 또 HTTPS로 접근할 때는 5001번인데 여기에 HTTP와 HTTPS의 포트 번호를 싹 변경을 해버려야 됩니다. 싹 변경을 해서 접근할 때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포트 번호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는 게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 밑에가 HTTP에서 HTTPS로 리다이렉션 해주는 그런 어떤 부분에 체크 항목이 있는데 기본 설치되어 있었을 때는 이게 체크가 해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체크를 해주고 여기에 해당했었을 때 이 HTTP와 HTTPS로 리다이렉션 했었을 때는 여기에 해당한 인증서하고 연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안에 지금 현재 인증서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같이 연동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증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인증서를 생성을 추가해 가지고 생성을 해주고요. 그렇죠. 이 인증서 추가하는 부분에 대한 영상 설명은 기존에 많이 해놨으니까, 그래서 이 인증서와 연동을 해서 HTTPS로 리다이렉션 될 수 있게끔 가지고 사용해야만이 우리가 웹상에서 접근할 때도 보안이 강화된 상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DSM 포트 접근 포트도 변경을 해주고, 그 다음에 HTTPS로 세팅을 해서 리다이렉션에 체크를 해줘야 된다. 이 부분까지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 부분에서 아까 바로 인증서로 넘어갔는데, 첫 부분의 보안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 보면 아이프레임과 함께 DSM이 포함되도록 허용하지 않음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이 개인 및 가정용으로 돼 있었을 때는 여기 체크가 또 해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꼭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아이프레임과 함께 DSM이 포함되도록 허용되지 않음. DSM이 아이프레임 태그에 이제 허용되게끔 해버리면 또 그 부분도 취약한 부분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허용되지 않게끔 체크를 꼭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화벽을 꼭 활성화를 해야 되겠죠. 방화벽을 일반적으로 설치를 한 후에는 방화벽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해킹 시도에 위험하게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방화벽 설정 활성화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화벽 알림 활성화도 체크를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방화벽 프로파일에다가 그죠, 프로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저도 마찬가지 프로파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규칙을 등록을 해 줬습니다. 다음과 같이 허용 규칙을 4가지만 정해 놓고 나머지는 모든 걸 다 거부로 지금 현재 다 막아 버렸습니다. 어떤 이제 허용 규칙인지 그걸 한번 좀 살펴보면 여기에 보면 내장 응용 프로그램 그룹에 해당하는 목록입니다. 방화벽은 제일 상위의 것이 제일 먼저 적용이 되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상위 것이 가장 기준의 적용 기준이 되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상위 것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저는 내장 응용 프로그램 목록에서 선택하는 그런 어떤 응용 프로그램 포트들 그죠? 그런 어떤 부분들만 다 허용을 해줬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던 Rsync나 그죠, 여기 보면은 DNS 서버 제가 서버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스테이션에 해당하는 BT와 그 다음에 이동키, 그 다음에 메일 서버에 해당하는 거, 데이터베이스, 시놀로지 드라이브, 비디오 스테이션, 웹다브, 그죠, 이런 부분들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해당하는 것들 이외의 것들은 다 막아가지고 싹 체크를 막아놓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SSH 암호화된 터미널 서비스까지 요 형태까지만 세팅을 선택을 해서 허용을 해주고 적용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 스테이션과 포토 스테이션이 위에 똑같이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되는데 제가 방화벽 알림 설정을 하면서 그 두 부분을 이제 체크를 안 하고 넘어갔더니 알림 설정에서 자동적으로 등록을 해준 겁니다. 이 또한도 내장 응용 프로그램에서 허용을 해줬는데요. 다음과 같이 웹 스테이션에 관련된 것 2개만 또 이렇게 체크해서 허용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망에 대해서 접근이나 이런 어떤 형태들은 다 막아버리고 내부에서만 처음에 사용하려고 내부에서 사용하는 IP 그죠, 내부 IP들만 이렇게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특정 IP는 내부 IP 망대를 이렇게 등록을 해줘 가지고 범위 등록을 해줘서 거기만 지금 허용하는 형태로 열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접근할 때 그죠, 외부 접근할 때는 IP 소스에 해당하는 것 중에 위치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허용을 해준 게 있는데 그 부분에는 남한만 모든 나라는 다 막아버리고 남한때 허용 IP만 허용할 수 있게끔 체크를 해준 형태로 여기에 방화벽을 세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거부를 해가지고 쭉 외부에서 접근하는 것들을 막아놨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형태들은 계속 접근 시도되는 것들을 제가 각각 개개별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등록을 해줬습니다. 계정 부분에서요. 계정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추가로 설명해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방화벽은 그런 어떤 형태까지만 세팅을 해주시고 사용하시면 충분히 보안이 어느 정도 강한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보호 부분에서도 여기 기본적으로 도스 보호 활성화가 체크가 해지가 되어 있는데 이 도스 보호 활성화는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계정 부분에 있습니다. 계정 부분에가 자동 차단 활성화가 되지는데요. 여기가 체크가 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동 차단 활성화는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로그인 횟수 그죠, 여기 이제 10회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5회로 줄여 놓고요. 그 다음에 10분, 저 같은 경우는 5분으로도 줄였었거든요. 그래서 10분 이내에 5번의 시도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시도가 돼가지고 페일이 떨어지면 그렇죠, 그냥 5분으로 바꿔버릴게요. 페일이 떨어지면 무조건 그 IP는 차단되게끔 이렇게 해줘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적용 한번 시킬게요. 그래야 이제 알림 메시지가 막 딱 뜨면서 차단됐다는 거 이렇게 나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취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 차단을 활성화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아래 내려가면 허용 및 차단 목록이 있습니다.
여기는 자동적으로 차단을 우리가 아까 5분 이내에 몇 번 시도 이렇게 오류가 나온다든지 자꾸 접속 시도가 있는 것들은 자동으로 자기가 차단해주는 목록들을 여기다 등록을 해주는데요. 그럼으로써 막아줍니다. 자동적으로. 근데 저는 이제 여기 있는 차단 목록 이외에 웹상에서 그렇게 블랙리스트로 떠 있는 그런 어떤 IP들의 목록들을 전체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들을 싹 자동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총 한번 5페이지, 8페이지, 13페이지 이 정도 되죠. 그래서 모든 블랙리스트, IP 블랙리스트를 싹 등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등록을 해줌으로써 보안을 좀 더 강화를 했습니다. 그걸 등록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이 등록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사이트 주소를 한번 제가 북마킹을 해놓은 데가 있는데 그걸 찾아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 주소 들어가면 악성 IP 블랙리스트 해결이라 해가지고 악성 IP 블랙리스트를 이렇게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해가지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전체 리스트가 싹 저장이 되집니다. 이렇게요. 저는 요거를 이제 저장을 미리 해놨고요. 그래서 여기에 도큐멘트 파일로 만들어진 그 블랙리스트를 지금 허용 차단 목록에서 차단 목록에다 다 등재를 해줍니다. 등록을 하는 거는 생성 옆에 화살표 버튼 눌러서 IP 주소 목록 가져오기 그걸 누른 다음에 찾아보기 버튼에서 미리 기 다운로드 받아놓은 걸 저는 또 바탕화면에도 하나 더 만들어 놨는데요. 이 블랙리스트를 그대로 열기를 해주면 전체 모든 블랙리스트가 다 뜹니다. 여기에.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줌으로써 모든 게 등록이 자동적으로 되면서 아까 보셨던 IP 블랙리스트까지 이렇게 다 등록이 완료가 되집니다. 이렇게까지 해주면 거의 이제 어느 정도는 보안이 철저하게 또 이렇게 잘 이렇게 됐다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일단 먼저 보안 설정을 해주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해줘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나스 서버라고 바이러스가 안 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는 아닙니다. 파일들을 윈도우즈와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교묘하게 리눅스 파일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심어 넣는 경우들이 요즘 이렇게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스 서버에서도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패키지 센터에서 전용 백신 프로그램을 세팅을 해줘 가지고 설치를 해서 그게 이제 백신 프로그램이 계속 이렇게 감시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패키지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게 되면 안티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설치를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실행을 해 두시면 이 바이러스로부터나 또는 해킹으로부터 그런 어떤 부분들을 다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는 형태가 되집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이런 작업을 통해서 제 나스 서버가 해킹 시도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금 현재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강력한 형태의 그런 어떤 보안 수준을 또 이렇게 제가 방법을 알아낸다면 또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을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올릴 거고 이상 이 방법대로 이 여러 가지 체크 항목들만 제대로 체크하시면 기본적인 나스의 보안이 어느 정도 강력하게 이렇게 막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더 좋은 그런 어떤 내용이 있다면 더 추가해서 또 영상을 만들 거고 이상까지 여기까지 해가지고 나스의 서버 보안 강화법에 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